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지난주는 엔비디아, 삼성이 해킹당한 이슈와 지금도 너무나도 유명한 삼성의 GOS 사태로 매우 시끄러운 분위기인데요. 어찌되었든 3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삼성의 GOS 사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또 하나의 엄청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해커그룹 랩서스가 엔비디아를 공격해 엔비디아 서버에서 GPU 해로드를 포함해 회사 기밀을 빼놨다며 협상에서 나서지 않을 경우 온라인에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입니다. 현재 랩서스는 이미 엔비디아의 프레임 속도 향상 기술인 DLSS를 비롯해 향후 아키텍처에 대한 정보를 게시했으며 추가로 윈도우, 맥OS 및 리눅스용 드라이버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랩서스는 만약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기존 및 향후 GPU에 대한 칩셋 파일, 그래픽 및 실리콘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협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현재 수사기관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의 기밀 코드도 해킹했는데요. 이번 해킹을 통해 탈취한 데이터를 폴더 3개로 압축해 약 190GB에 달하는 것들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올리고 공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삼성 스마트폰 보안의 핵심을 맡고 있는 녹스의 소스코드 유출인데, 이는 2013년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국방부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외부에서 보안성을 인증받고 있는 제품으로서 삼성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에 탑재되어 있으며, 만약에 녹스가 뚫리게 되면 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기기 보안을 위해서도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서버 공격을 통해 일부 기밀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출된 내용에는 차세대 RTX 40 시리즈와 관련된 자료 일부가 언급되었습니다. 유출된 내용에는 즉슨 차세대 RTX 40 시리즈인 에이다 러브레이스 칩의 라인업인데, 기존 GA 칩 라인업과 같이 5개의 GPU 칩으로 라인업이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경된 SM 유닛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되었는데, 기존 RTX 30 시리즈에 탑재되던 GA102의 경우 최대 84개의 SM 유닛을 가졌었는데, 차세대 GTX 40 시리즈의 최상위 GPU 칩인 AD102의 경우 60개가 더 늘어난 144개의 SM 유닛을 가진다는 내용도 유출되었습니다. 아울러 AD104, 즉 RTX 4070과 관련된 라인업에 있어서도 기존 대비 25%가량 늘어난 SM 유닛인 60개를 가질 예정인 만큼 RTX 3080에 준하는 성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루머로 언급되었던 RTX 40 시리즈에 대한 쿠다 코어 개수 증가에 대한 내용에 있어 추가적인 정보가 유출된 만큼 현재의 정황상 차세대 RTX 40 시리즈의 전체적인 성능 증가는 사실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루머를 가지고 있는 RTX 40 시리즈의 출시 시기로는 2022년 3분기 말인 9월 중 출시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만큼 일부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불거진 갤럭시 S22 시리즈의 게임 성능을 제한하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 멤버스를 통해 게임 런처 앱 내 게임 부스터 실험실에서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기본 앱으로 제공하고 있는 GOS 앱은 장시간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 방지를 하기 위해 CPU와 GPU 성능 등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GOS 앱이 실행되면 과도하게 게임 성능이 제한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전까지는 GOS 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나 원UI 4.0 업데이트가 진행된 이후 우회로가 차단되면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앱 사용자들까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따르면
GOS를 적용해 벤치마크 긱벤치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점수가 50%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래그십 가격을 주고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보급형 스마트폰 성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유저들이 GOS 해제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튜버 네모난 꿈님께서 원UI 4.0, 4.1 사용자들을 위한 GOS 해제 방법까지 업로드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걸 왜 사용자들이 번거롭게 직접 해야 되는지, 애시당초에 옵션을 제공하거나 없었어도 하드웨어적으로 스로틀링을 제어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제 생각엔 지난 갤럭시 노트 FE 사건으로 인해 기기 폭발 등에 대한 삼성의 두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에 자신들 기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향후에 어떻게 이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할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다음달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 SE 3세대 가격을 이전 모델보다 저렴하게 출시할 것이라는 루머가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루프 캐피탈 마켓 분석가 존 도너반은 아이폰 SE3 최저 가격이 이전 모델이 $399보다 $100 전에만 $300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웨드부시 증권 분석가 다니엘 아이버스는 아이폰 SE3 시작 가격이 $399로 동일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더 낮은 가격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아이폰 SE 2세대는 4G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로 구동되고 있는 반면 3세대 모델은 5G 네트워크 및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로 구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폰 12 또는 아이폰 13 메인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으며 다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2세대 모델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3월 9일 가상 이벤트를 열고 3세대 아이폰 SE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벤트에서는 M1 프로 및 M1 맥스 칩이 탑재된 맥 미니, 아이패드 에어 5세대, M2 기반 맥북 프로 등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이번 주에 개최하는 피크 퍼포먼스 이벤트에서 하이엔드 신형 아이맥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일 팁스터 단 로이는 트위터를 통해 이벤트에서 보급형 맥북 프로가 아닌 하이엔드 아이맥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M1 칩이 탑재된 24인치 디자인으로 아이맥을 업데이트했지만 27인치 아이맥은 거의 10년이 되도록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형 27인치 아이맥은 M1 프로 및 M1 맥스 칩으로 구동되며 미니 LED,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24인치 모델과 유사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M2 기반 13인치 맥북 프로도 이벤트에서 공개될 것이라는 루머가 전해지기도 했으나 이번 정보가 정확하다면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올 가을 출시할 차기 아이폰 14 시리즈 중 프로 라인업은 전면 디자인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폰 아레나 등 외신은 중국 SNS 웨이보에 아이폰 14 프로 설계 도면이 유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2017년 출시한 아이폰 X에서 노치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출시된 아이폰 XS, 아이폰 11, 아이폰 12, 아이폰 13 시리즈까지 노치 디자인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설계 도면은 전면 상단에 알약과 타원형 컷아웃이 뚫린 것이 특징이며 알약 컷아웃에는 전면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되고 타원형 컷아웃에는 페이스 아이디에 필요한 센서들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 4종으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5.4인치 미니 모델은 단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든 모델이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로 구동되며 프로 라인업에는 8GB 램이 장착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스영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 15 시리즈는 모든 모델에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 단종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지난달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 2022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앞으로 매년 울트라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처음 등장한 갤럭시 노트는 삼성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이지만 지난해 S펜을 지원하는 갤럭시 Z 폴드 3가 출시되면서 갤럭시 노트는 사실상 단종 수순을 밟았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갤럭시 S22 울트라는 디자인부터 S펜 내장 기능까지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완벽하게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22 울트라는 사전 판매량 기준 전체의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갤럭시 Z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이 삼성의 하반기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RTX 40 시리즈와 관련되어 새로운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언급된 내용은 RTX 40 시리즈의 쿠다 코어적 스펙이 아닌 L2 캐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기존 RTX 30 시리즈 암페어 대비 최대 90MB 더 늘어난 L2 캐시를 가져 플래그십 GPU인 AD102 기준 96MB의 L2 캐시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AD103과 AD104와 같은 하위 라인업에 있어서도 늘어난 캐시인 각각 64MB, 48MB를 탑재할 예정이며, 메인스트림에서 엔트리급 GPU인 AD106, AD107의 경우에도 32MB로 전반적인 L2 캐시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다만 성능 향상분에 있어서는 아직 별도로 유출되거나 확인된 벤치마크 내용이 없는데, 이론상 SM 유닛의 개수 및 쿠다코어 개수가 70% 이상 증가할 예정인 만큼 유출된 스펙이 사실이라 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 클럭 성능 향상분 등을 고려하여 최대 70% 이상 성능 향상분은 사실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다양한 루머와 정보가 확인되고 있는 엔비디아 RTX 40 시리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삼성 5nm 공정이 아닌 TSMC 5nm 공정을 기반으로 할 것이 유력해 보이며, 출시 시기로는 빠르면 9월 말 출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티라미수라는 코드명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안드로이드 13 OS에 손전등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달 공개한 안드로이드 13 첫 번째 개발자 프리뷰 빌드에 스마트폰 플래시를 이용해 손전등으로 사용할 경우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API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API는 Get Touch, Strength Level, Turn on Touch with Strength Level 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PI는 LED 플래시의 밝기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두 번째 API는 최소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손전등을 켜거나 끌 수 있는 Set Touch 모드라는 API만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손전등 밝기 제어 기능은 애플 iOS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OEM 중에서는 삼성전자 One UI 오버레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안드로이드 13 손전등 밝기 제어 기능은 구글 I/O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픽셀 6a에서 데뷔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드로이드 13 출시 이후 다른 안드로이드 OEM 업체에도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매체 피그토쿠큐스에서 구글이 올가을 출시할 예정인 픽셀 7, 픽셀 7 프로 3D 프린팅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픽셀 6 시리즈와 유사한데, 상단 중앙에 펀치홀 전면 카메라를 탑재하며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단 구글이 픽셀 7 시리즈 상단에 WM 웨이브 5G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아이폰 12, 아이폰 13 시리즈의 측면에 위치한 WM 웨이브 5G 안테나와 매우 유사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 후면 카메라 모듈은 이전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렌즈 주변에 프레임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반 모델은 듀얼 렌즈 카메라, 프로 모델은 트리플 렌즈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본체 크기는 각각 155.6, 73.1, 8.7, 즉 카메라 범프를 포함할 땐 11.5이며 163, 76.4, 8.7 카메라 범프 포함 11.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S2022에서 공개한 인텔 i9-12900KS와 관련되어 최근 긱벤치마크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코어 i9-12900KS는 기존 i9-12900K 대비 멀티코어 성능에 있어서 최대 10% 이상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확인된 벤치마크 점수에서는 멀티코어 기준 18,000점에서 19,000점대로 기존 12900K가 17,000점이 초반인 점을 비교해봤을 때 10% 이상 빠른 성능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싱글코어에 있어서도 2080점 이상을 기록하며 1980점 내외의 점수를 기록하는 12900K 대비 약 5% 이상 더 높은 성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긱벤치마크가 순수 게이밍 및 소프트웨어 등의 성능에 있어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최대 5.5GHz의 동작 클럭 및 올코어 부스트 클럭에 있어서 향상될 예정인 만큼 기존 제품 대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출시 시기에 관련되어선 아직 정확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루머상으로는 3월 초에 공식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텔의 12세대 엘더레이크 출시에 따라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AMD의 라이젠 5000 시리즈의 가격과 관련되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라이젠 5 5600X인데 출시 당시 한화 약 36만원이라는 MSRP로 출시했던 라이젠 5 5600X는 국내가 기준 25에서 26만원 내외에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도 현재 234.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젠 7 5800X 경우엔 한화 약 54만원 정도였으나 현재 국내가에 있어서는 40만원 내외에 구매할 수 있으며, 아마존의 경우에 349.95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세는 라이젠 9 5900X와 라이젠 9 5950X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해당 가격이나 소식을 접한 일부 외신에서는 인텔의 논-K CPU 출시와 함께 CPU 점유율에 있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AMD의 대응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AMD에서 공식적인 가격이나 소식을 발표한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CES2022에서 공식적인 출시를 예고했던 AMD 라이젠 7 5800X 3D Vcache 모델과 관련되어 최근 일부 제품이 출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제품 출시 전 다양한 스펙 및 정보를 유출하는 그레이몬 55를 통해 언급된 것으로, AMD 라이젠 7 5800X 3D 제품은 이미 출하가 완료되었으며 빠르면 3월 말 중에 출시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AMD 라이젠 7 5800X 3D 모델 성능 향상분에 있어서는 일부 게임에 따라서 i9-12900K 대비 10%에서 20%가량 성능 향상이 있으며, 자세히 라이젠 7 5800X 대비로는 평균 10%가량의 게임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가격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S3 캐시에 있어서 32MB 늘어난 96MB를 탑재할 예정인 만큼 기존 라이젠 7 5800X보단 조금 더 비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라이젠 7 5800X 3D를 접한 일각에선 AMD가 인텔의 12세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CPU를 내놓을 예정이나, 인텔 또한 i9-12900KS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CPU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출시할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Z 플립 4에 대한 최신 M12 OLED 재료 세트가 사용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애플에 공급하는 OLED 패널은 M 시리즈로 불리는 재료 세트로 만들어집니다. O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 소재를 통해 영상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각 소재 조합으로 성능과 수명이 결정되며 뒤에 붙은 숫자가 높을수록 고성능, 고품질을 의미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S10 시리즈부터 OLED 패널에 M 시리즈 재료 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OLED 재료 세트를 살펴보면 최상위 울트라 모델에는 이전 모델과 동일한 M11 재료 세트가 사용되었으며, 플러스 모델에는 S21 플러스에 사용된 M10 재료보다 업그레이드된 M11 재료 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갤럭시 S22의 경우 갤럭시 S21과 동일한 M10 재료 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0년 사용하던 M8 재료 세트에서 업그레이드된 M9 재료 세트를 2022년 출시되는 중급 갤럭시 A 시리즈에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3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3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삼성전자의 GOS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제 생각에 삼성은 우선 GOS 적용된 모든 모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리스트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이번 달 내에 사용자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들어간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원UI 4.0 이상 사용자분들 중 GOS 해제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네모난 꿈님의 영상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놈미스의 조치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